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우기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더니 허연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제 얼굴 앞에 둥둥 떠 있었어요. 화들짝 놀라 일어나니 그제야 달빛에 비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언니? 네, 바로 제 친언니였어요. 언니가 나 깨운 거야? 막 흔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 언니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언니, 울어? 언니가 손에 뭔가를 든 채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웬 막대기 같은 걸 갖고 있기에 제가 뺏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데? 언니가 들고 있던 것을 확인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거 임신 테스트기야? 이게 2줄이면 어떡하지? 헤어진 남자친구 애인 것 같아. 뭐? 그 즈음 언니는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헤어졌다는데 언니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일단 그 오빠한테 연락해.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수로. 그래도 애 생긴 건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다시 만나라고? 왜, 안 돼? 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고 닥달하니 겨우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차였어. 부담스럽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그게 부담된대. 내가 기다리면 자기가 나와서 날 책임져야 할까 봐 두려웠나 봐. 언니의 말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물론 2사람 다 어린 나이긴 했죠. 그렇다고 기다린다는 여자친구에게 부담스럽다니. 그것도 같이 애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결국 저는 혼자 그 오빠가 있다는 부대로 찾아갔어요.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안녕. 어색하게 인사하기에 저는 그냥 고개만 한번 숙였어요. 언니랑 워낙 오래 사귀기도 했고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도 본 적이 있다 보니 안면은 튼 사이였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우리 언니랑 다시 만날 생각 있어? 뭐? 우리 헤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헤어지면 다야? 사귀다가 헤어지면 다지. 그것 말고 뭐가 더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언니가 당부했었거든요. 절대 아이에 대해선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아이를 빌미로 그 오빠가 돌아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나 절박했죠. 언니한테 애가 생겼다면? 순간 그 오빠가 화들짝 놀라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나 곧 제 눈을 피했어요. 확실한 거 맞아? 확실하냐고? 그래, 내 아이 맞냐고. 확실하면 어쩔 건데? 아니, 대체 왜? 네 언니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임신이 웬 말이야? 저는 결국 앞에 있는 물컵을 그 오빠의 얼굴에 끼얹고 말았어요. 우리 언니가 갖고 싶어서 가졌어? 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언니가 우울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너 결국 말했더라? 설마 그 오빠가 전화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못 봐서 그래. 헤어질 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 내가 임신했다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 내 예측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한테 미안한데 자기는 자신 없대. 그러니까 애 포기하래. 언니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억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저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저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돌아가셨던 거죠. 엄마는 언니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수년간 투병하셨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죠. 그때부터 언니는 제 보호자였어요. 언니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뒷바라지를 냈어요. 그때 언니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얼른 좀 커. 그래야 나도 결혼하지. 언니, 그 오빠랑 결혼하게? 당연하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언니는 늘 학창시절부터 사귄 그 오빠와의 결혼을 꿈꿨어요. 꿈이 현모양처여서 그런지 우리 집도 언니 손길이 다 지저분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자매가 겨우 지내는 작은 평수의 집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언니가 키우는 화분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가면서는 집을 옥탑방으로 옮겼는데 언니는 옥상 곳곳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상추 화분도 두고 블루베리 화분도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언니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언니가 현모양처의 꿈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게 해줘야겠다. 제가 대학에 간 뒤로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보니 생활비가 좀 더 늘었어요. 언니는 가계부까지 쓰던 여자였고 우리 살림살이도 알뜰살뜰 갖고 나갔어요. 그 모든 게 신부 수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언니에게 이별 통보라니. 저에게 그 사람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었죠. 문제는 언니가 그 인간의 애를 낳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언니를 설득했어요. 언니, 이대로 이 애 낳아서 키우면 언니의 꿈은 못 이룰 수도 있어. 알아. 뭘 알아.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언니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현모양처가 뭐야? 말 그대로 처. 남편이 있어야 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이 애를 포기하라고? 안 낳을 순 없잖아. 낳은 뒤 보내는 방법도 있어. 난 그렇게 못해. 너도 알잖아. 언니 꿈을 생각해. 이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언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찾아야 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잘 키울까 하는 거야. 언니는 결국 아이를 낳았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만났어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갓난애가 이렇게 예쁠 수 있어? 왜 보통 갓난아기들은 쭈글쭈글하거나 빨갛거나 뭔가 예쁘기만 하진 않잖아요. 어떤 애들은 눈이 짓물려서 눈을 못 뜨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신생아 실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를 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한바구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랑 언니의 꿈은 우리 조카가 됐어요. 조카를 포기하지 않은 언니에게 감사했고 저도 온 힘을 쏟아 조카를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언니나 저나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 사실 번듯한 직장을 얻는 건 어려웠어요. 특히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언니는 주로 식당 일을 했고 저는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죠. 문제는 그런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을 때 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전날 급히 아이를 데리러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언니는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고로 뇌출혈이 생겼더라고요. 방치했다가 결국 의식을 잃은 거죠. 언니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조카를 품에 안고 언니를 보내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리 자매는 그저 조카 하나 잘 키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다 뒤로 한 채 조카 키우는 데만 열중했을 뿐인데, 하늘도 참 너무하시다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조카가 다른 집에 입양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고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한마디로 저더러 조카를 보육원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린 조카를 품에 안고 다짐했어요. 내가 지킬 거라고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 조카 생일이었어요. 돌아보니 언니가 마치 유언처럼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애 잘 부탁해. 언제는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라더니?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야지. 그래도 우리 애는 잘 부탁한다고. 그날 밤 언니랑 소주 한 잔씩 마시며 나름의 회포를 풀고 있었거든요. 둘이 조카를 이만큼 키운 것도 참 대견하다. 그런 말을 하다가 나온 말이었어요. 자꾸 조카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노파심에 묻기도 했어요. 언니,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응? 뭔 소리야? 나 건강검진 결과도 멀쩡하게 나왔잖아. 그렇지? 아니, 갑자기 조카를 자꾸 잘 부탁한다고 하니까. 취해서 그런가? 아무튼 얼른 시집이나 가. 아, 진짜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 짜증도 부리면서 한바탕 웃고 말았는데, 생각하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꼭 본능적으로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유독 조카를 부탁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한 날이었죠. 저는 그날 언니의 말을 유언으로 삼기로 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그저 조카 생각뿐이었던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라도 뭐 다른 마음이었을까 싶었죠. 그런데 언니 장례의 마지막 날, 언니를 돌봤던 응급실 간호사가 조문을 왔더라고요. 선생님, 바쁘실 텐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요. 뭐가요? 처음에 언니분이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동생한테 꼭 이 말 좀 전해달라고.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고요. 우리 언니가 그 말을 했다고요? 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안전할 수가 있어야죠. 잠깐 들렀어요. 그 간호사분이 돌아가고 혼자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우리 조카 버리기라도 할까봐 그런 거야? 며칠 전에는 애 생일에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응급실 실려와서도 그 말을 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언니는 동생을 그렇게 못 믿어? 괜한 서름이 복받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실은 그렇게 울고 싶었는데 장례 내내 한 번도 못 울었더라고요. 조카도 봐야 하지, 조문객도 받아야 하지.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이제는 좀 편히 쉬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조카가 우리 언니 인생을 말아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카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후 저는 사무직 일을 관둔 뒤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카가 들르기도 편해서 밥을 먹이기에 특히 좋더라고요. 시간 조절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결혼할까? 그즈음 저에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인근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식당 단골이었죠. 한 번은 제가 조카한테 밥을 먹이고 있으니까 와서 묻더라고요.
결혼하셨어요? 많이 놀란 눈치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저는 조카를 제 호적에 입적했어요. 그러니 제 아들이었죠. 그 남자가 살짝 당황한 듯 보였는데 갑자기 제 조카 옆에 앉더니 그러는 겁니다. 합석해도 될까요? 네? 아, 혼자 오셨어요? 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요? 솔직히 크게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빙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조카한테 생선을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눈길이 갔어요.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그 손님이 올 때마다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사람은 늘 식당에 있는 저에게 뭔가를 주고 갔더라고요. 어떤 날은 피로회복제도 주고 가고 어떤 날은 사탕 같은 걸 주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카를 본 다음 날부터는 과자를 하나씩 주고 가더라고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줘요? 먹으라고요. 조카도 좋아할 것 같아서. 나 우리 조카한테 이런 당 잘 안 먹이는데. 아, 건강에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는 다른 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자꾸 주냐고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관심 받으려고요. 네? 저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저 아들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키운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면서 우리 식당 사장님을 보더라고요. 사장님은 바로 제 눈길을 피하셨고요. 하여튼 사장님도 참. 그날 이후로는 식당 사장님까지 한통속이 돼서 저를 그 남자랑 맺어주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 남자한테 그랬어요. 나 아들 키우는 엄마예요. 집에서 알면 싫어하지 않겠어요? 뭐가 아쉽다고 나 같은 여자 주변을 서성거려요. 내가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난 거기까진 생각 안 해요. 그 말인 즉슨 진지한 관계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혼자 애 낳아서 키운 것 같으니까 쉬워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그저 혼자 애 키우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쪽이 좋으니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어떨까 해서요. 저기요, 나는 나랑 내 조카, 아니, 내 아들이랑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아들을 조카라고 해버린 겁니다. 순간 그 남자 표정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뒤 그 사람이 또 우리 조카랑 합석을 하더라고요. 다 먹고 계산을 하더니 나가다 말고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합시다. 무슨 청혼을 식당 카운터에서 하나 싶기도 하고 사귀지도 않았는데 웬 프로포즈인가 싶어 멍해졌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조카도 내가 같이 키울게요. 그럼 되는 거죠? 저기요, 조카인 건 어떻게...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따님이 알던데요. 이모라는 거. 물론 조카는 제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이모라고 부르기도 했고 제가 언니 기일도 꼬박꼬박 챙기거든요. 그러니 제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처음엔 그 남자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는데 하도 포기하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조카도 그러더라고요. 이모, 결혼해. 이제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밖에서 그러라며. 근데 그 아저씨한테는 왜 내가 이모인 거 알려줬어? 밖에서는 알리지 않기로 했잖아. 그 아저씨가 이모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이모는 우리 엄마 동생이라고 알려줬어. 아저씨가 고맙다고 했어. 너도 그 아저씨가 좋아? 응,
착한 아저씨 같아. 처음엔 결혼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정도 들고 조카도 착한 사람 같다고 하니 정말 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줬어요. 근데 오히려 받아줬더니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나랑 결혼한다고요? 하자면서요. 지금껏 뭐 앵무새처럼 입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동안 하도 무시만 당했더니. 싫으면 말아요. 나도 오늘 지나면 또 생각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 안 싫어요. 절대 안 싫어요. 결혼해요. 내가 신혼집도 다 알아놨어요. 집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좀 모았거든요.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할 텐데 내가 조카 키우는 거 반대하시면 어쩌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 고아 출신이에요. 네? 저는 이게 흠이라면 흠이거든요. 저는 다복하게 가정 꾸리고 사는 게 늘 꿈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아들 키우는 것도 좋았어요. 우리 애도 낳아서 같이 키우면 금세 자식이 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애들 둘에 오순도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제야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 나름의 하자가 있다는 게 안심이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조카까지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거면 저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또 그렇게 처지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결혼 결심이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아무튼 내가 미안해요. 내가 군식구가 하나 더 있어서. 군식구라뇨. 우리 자식이잖아요. 남편은 정말이지 제 조카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여자 혼자 키우다 보니 몸으로 못 놀아줄 때가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저더러 그랬어요. 여보, 나 우리 애 아빠로 살고 싶어.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될까? 지금 같아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상해. 지난번에 당신 아파서 내가 애 학교에 데려다 준 날 말이야. 학교 교문을 지키던 보안관이 나더러 누구냐고 묻는데 나 대답 못했어.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그러더라. 우리 아빠라고. 당신도 아빠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 집에선 아빠라고 부르잖아.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도 나한테 엄마라고 아예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나도 끼워줘. 우리 애 태어나면 헷갈리지 않게 미리 해두자. 조카와도 상의해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부모가 됐어요. 조카에게도 비로소 완벽한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뿌듯함에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을 때 남편의 두 다리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내 산재 처리는 되지 않았어요. 조카를 키워야 결혼할 수 있다는 나를 아내로 받아준 착한 남편이었는데 두 다리를 잃으면서 살 길이 막막해졌죠. 가장 먼저 조카에게 연락했는데 얼마 후 집으로 와서는 갑자기 다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모, 저랑 가볼 데가 있어요. 조카는 제 아빠더러는 아빠라고 곧잘 부르면서도 클수록 저를 다시 이모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못내 섭섭했는데 일단 조카를 따라 나섰죠. 어디 가는 건데? 학교 수업은 끝났어? 오늘 수업은 끝났어. 조카가 남편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하도 우겨서 남편도 휠체어에 태워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듣는 건 알지만 섭섭한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넌 아빠한테는 이모부라고 한 적 없으면서 왜 자꾸 엄마한테 이모래? 한 번씩 존댓말도 하고. 나 이제 어른이잖아. 어른답게 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나, 넌 나한테 언제까지나 애거든? 이제 애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뭐? 조카가 우리 부부를 데리고 간 곳은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여긴 왜? 일단 식사부터 할까요? 아빠, 내가 맛있는 거 알아서 시켜도 돼? 그럼 아빠가 두 다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네. 고생은요 무슨. 엄마 아빠 모시고 오니까 좋기만 한데요. 그래, 그렇게 불러줘. 엄마한테 자꾸 이모라고 하지 말고. 어릴 때 부르던 게 아직도 습관이라 그래요. 말도 그냥 어릴 때처럼 하면 안 돼. 안 돼. 이제 나도 어른스럽게 말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여보, 이 녀석이 왜 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조카는 비싼 음식을 시키고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직접 손질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엄마, 아, 받아 먹으라고? 엄마라고 불렀잖아요. 얼른, 아, 아. 입에 넣어주니까 받아 먹긴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좀 불안했어요. 너 혹시 학교 관뒀어? 어? 혹시 카이스트 관뒀냐고. 조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 들어갔어요. 머리가 어찌나 좋던지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참 잘했거든요. 그래도 카이스트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조카가 카이스트에 들어간 게 우리 부부에겐 정말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거든요. 아니, 나 지금도 학교에 들렀다 오는 길이야. 근데 왜 이래? 무슨 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이모는 진짜 내가 어린애로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모라고 부르지. 어릴 땐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잖아. 그래서 어른으로 대해달라 이거야?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아들, 혹시 말이야. 아빠 다리가 이렇게 돼서 네가 가장이 되려고 하는 거면 그럴 거 없어. 물론 엄마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린 네 부모잖아. 설마 그런 거였어? 그래서 갑자기 우릴 최고급 호텔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네가 경제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왜 그런 무리를 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러나 조카는 무리한 게 아니라며 우리의 우려를 바로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호텔 식사는 너무 비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설마 내가 부모님 모시고 내지도 못할 식당에 올까봐 걱정한 거야? 조카가 점점 자존심이 상하는 눈치라 더 말도 못하고 음식은 맛있는데 안 넘어가고 그때였어요. 나 좀 갔다 올게요. 어딜? 그런데 조카가 우리 모습에 기분이 나빴던 건지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겁니다. 알았어. 우리가 미안해. 맛있게 먹을게. 맛있는데 갑자기 이런 데 오자고 하니까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랬어. 알았어. 네가 우리 책임지고 싶은 마음 알아.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마저 먹어. 많이 남았잖아.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응?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 나가야 돼? 호텔도 밥 먹다가 시간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 이모,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나 계약하러 온 거야. 계약? 응. 사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 계약하는 날이거든. 바로 이 호텔에서.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걸 팔았어? 시간 다 됐으니까 계약하고 와서 말해줄게. 두 분 더 들고 계세요. 천천히. 시간 제약 없으니까. 그러더니 조카가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제야 보니 조카가 정장까지 입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다리를 잃은 뒤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그새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팔았다니
대견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게. 난 또 우리 애가 우리 슬퍼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부른 줄만 알았지.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네. 얼마가 됐든 계약한다니까 좋다. 적어도 애가 자기 밥벌이는 한다는 거니까. 나도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카이스트 갔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인생 폈다고 하던데. 어? 우리 인생이? 자식 잘 키웠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우리 애야 잘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필 건 또 뭐야? 우리가 그러려고 자식 키운 것도 아니고. 다들 부러워서 하는 소리겠지. 그래도 기분은 좋다. 애가 이제 막 대학 갔는데 벌써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돈도 벌고 말이야. 한시름 덜었네. 이제 우리 형편에 애 용돈 주기도 힘들었는데. 그러게.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계약일까? 우린 들어도 모르겠지? 그렇지. 우리가 뭘 아나. 그냥 칭찬만 해주자고. 오랜만에 남편도 다리를 잃은 슬픔보다 아들 자랑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간만에 웃는 남편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던 그때였어요. 조카가 손에 서류 같은 걸 들고 돌아오더라고요. 벌써 하고 왔어? 이미 세부 사항은 다 조율한 상태라서요. 아니, 근데 무슨 계약이야? 뭐 간단한 건가? 우선 계약금으로 10억 받았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여보, 얘가 지금 10원이라고 한 거야? 아니, 10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10억이라니. 아들, 그렇지? 10억이라고 했지? 네, 10억이요. 계약금만 일단 받았어요. 아니, 계약금이 10억? 순간 머리가 다 어지럽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계약금만 10억이면 아직 받을 돈이 더 남았다는 거야? 당연하죠. 이제 제가 두 분 호강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책임지겠다던 말이 정말 사실이었어? 솔직히 처음에는 아빠 달이 그렇게 된 거 알고 깜짝 놀랐는데 죄송해요. 개발 마지막 단계였고 계약 얘기도 오가던 때라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이제는 일하긴 힘드실 것 같아서. 그게 뭐가 죄송해. 엄마가 힘들다고 했는데도 바로 못 달려갔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 호칭 똑바로 안 해? 네 동생 없을 때도 엄마라고 하든 이모라고 하든 확실히 부르라고. 네가 나 이모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자꾸 언니 생각나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도 낳아준 엄마를 그리워하나 싶고 내가 많이 부족한가 싶고. 이모, 아니 엄마. 내가 엄마를 뭐라고 부르든 엄마는 그냥 나한테 엄마예요. 낳아주신 엄마는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솔직히 거의 기억이 없어요. 워낙 어릴 때이기도 하고 그냥 이모가 내 이모라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엄마도 계셨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네 생부는 안 궁금해? 아, 제 생물학적 아버지요. 근데 지금껏 저를 안 보러 오는 거면 둘 중 하나 아니에요. 돌아가셨거나 저를 원하지 않았거나.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큰 거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살아계세요? 우리 언니 아들 똑똑하네. 너희 엄마도 그놈만 안 만났어도 똑똑하게 잘 살았을 텐데. 너 갖고 낳느라 대학도 포기하고.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탓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 처음에는 네 아빠를 원망했었는데 네가 태어나고 나니까 원망이고 뭐고 나나 네 엄마나 너 하나 잘 키워보자 의기투합했지. 너 하나 잘 키워도 성공한 인생일 것 같았거든. 엄마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신생아실에서 나 처음 봤을 때 눈이 어찌나 예쁘던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봤다고. 정말 그랬다니까. 그 순간 사랑에 빠졌지. 아, 난 우리 언니랑 얘 하나 잘 키우면서 살아야겠다. 하긴 당신 처음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조카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당신 눈에서 어찌나 꿀이 떨어지던지. 사실 난 그 모습 보고 당신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 그 모습이 어땠는데? 아이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눈빛이 예쁘더라고. 혼자 애 키우면 힘들 법도 한데 자기 일하는 식당에서도 당당하게 애 밥 먹이고 기 안 죽게 챙기는 모습이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지. 갑자기 우리 신랑이 또 안쓰럽더라고요. 엄마 손길을 못 받고 커서 그랬나? 그랬겠지. 근데 정작 내가 당신한테 엄마처럼 해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 늘 당신이 날 더 아빠처럼 챙겨줬지. 우리 애 아빠가 돼주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좋았다는 거지. 나를 자식처럼 사랑해달라고 당신을 만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 아들도 지키고 싶었고. 근데 결국 2다리까지 잃고 집만 된 현실이 너무 힘들다. 아빠,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조카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짐이야? 지금껏 우리를 먹여 살리다가 사고로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아빠가 나 공부 잘한다고 학원비는 좀 썼어? 엄마는 이 학원까지 다니는 건 무리일 것 같다 그랬는데 아빠가 야간에 근무 더해서 수당 받겠다고 해서 결국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도 다 다녔잖아. 그래서 카이스트도 간 거고. 나야 뭐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카이스트는 네가 잘해서 들어간 거지. 아빠 없었으면 공부만 할 수 있었겠어? 너도 날 가족으로 받아줬잖아. 남편의 눈가도 촉촉해지더라고요. 너랑 엄마가 날 가족으로 안 받아줬으면 난 그렇게 용기 내 살지도 못했어. 너랑 엄마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또 눈물이 터졌지 뭐예요. 우리 조카도, 아니, 우리 아들도 울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제 계좌로 계약금 10억을 전부 보내줬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했더니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약금은 엄마 다 줄게요.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 말고 아빠 치료랑 2분 건강만 신경 쓰세요. 돈은 이 아들이 벌어요. 아들이 보내준 돈을 받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잘났다는 것을요. 근데 이번에는 계약금 말고 남은 금액은 회사 차리는 데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돈인데 네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나는 10억도 너무 많아. 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드릴 거니까 아끼지 말고 쓰세요. 잔금 받은 것도 회사 차리는 데 쓰고 남으면 더 보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너 다 써. 그러나 아들은 이후로도 거액의 돈을 더 입금해 주었고 저는 받고도 뭘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는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일단 집부터 옮겨요. 아빠 다리도 불편한데 휠체어 타고 다니기 편한 집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기 편한 집? 네, 그리고 간병인도 구하시고요. 간병인? 간병인은 매달 월급 줘야 하잖아. 내가 있는데 왜?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엄마까지 골병 들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아빠 재활도 도와주고 거동 도와줄 간병인 꼭 구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만약에 다음 달까지 안 구하시면 제가 알아볼 거예요. 저한테 일 얹어주실 거 아니면
엄마가 꼭 알아보고 고용하세요. 꼭 그래야 해? 엄마, 아빠 다리 아픈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힘 많이 빼지 말고 낮에라도 도와줄 사람 구하세요. 엄마도 좀 쉬어야죠. 나야 뭐. 너도 독립했고 네 동생 하나 키우는 건데 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엄마도 취미생활도 좀 하고 난 엄마가 취미생활도 좀 하고 백화점도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꿈. 뭐? 그게 네 꿈이라고?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일이고 내 꿈은 나 어릴 때부터 나한테만 매달려 살던 엄마가 좀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개발도 서두르고 계약도 서두르려고 했는데 아빠 다리가 그렇게 되면서 엄마가 또 발이 묶였잖아요. 난 엄마가 엄마 인생도 즐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제 엄마는 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니까요. 처음에는 돈 쓰는 게 영 어색하더니 아들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휠체어 끌고도 잘 다닐 수 있는 집도 보러 다니고 간병인도 구하고 했더니 점점 돈 쓰는 규모가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도 신기하다는 듯 그랬어요. 엄마 같은 짠순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샀다고? 그럼 어떡해. 엄마가 안 하면 오빠가 나서서 한다는데. 가뜩이나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 애를 2번 고생시킬 순 없잖아. 하여튼 엄마는 나보다 오빠가 좋지? 오빠가 애틋하지. 왜? 오빠는 큰 이모 잃고 부모가 없어서? 너 알고 있었어? 오빠가 말해줬어. 오빠가 전에 내 앞에서 엄마한테 이모라고 한 적 있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오빠가 아무렇지 않게 그랬어. 엄마는 원래 자기 이모였는데 큰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키워준 감사한 엄마라고. 이모라는 호칭이 습관이 돼서 종종 나오는데 모른 척 해달라고. 그런데도 너한테 오빠 맞아? 행여 사촌이었다고 해도 오빠 맞잖아. 그리고 우리 오빠가 내 오빠가 아니면 누가 오빠야? 나 어릴 때 똥기저귀 갈아준 것도 오빠잖아. 엄마랑 아빠는 늘 일하느라 바빴으니까. 하긴 너희들이 남매가 아니면 누가 남매겠어. 엄마, 근데 집 진짜 좋다. 오빠한테 찍어서 보내줘야겠어. 그래. 네가 그런 거 잘 찍으니까 보내줘. 주말에 시간 되면 온다고는 했어. 나도 알거든. 나 오빠랑 맨날 연락해. 정말? 당연하지. 잠깐, 너 혹시 오빠한테 따로 용돈도 받아? 아, 맞다. 나 숙제. 얼른 가서 숙제부터 할게. 야, 너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 안 해? 너 오빠한테 따로 용돈 받는 거 아니야? 어쩐지 지난번에 그거 산 거 그거 뭐더라? 제가 삿대질을 하든 말든 딸내미는 2층 제 방으로 잽싸게 도망을 쳤고 이제는 집이 커져서 잡으러 가기도 버겁더라고요. 남편도 새 집을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보, 마당 있는 집으로 오니까 좋긴 하다. 우리 살던 빌라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매번 당신이 고생이었잖아. 우리 아들 덕분이지 뭐. 아들 잘 둔 덕에 호강하네. 그러니까. 근데 간병이는 어때? 혹시 당신 불편하면 내가 해도 돼. 아들이 하도 구하라고 해서 구한 거야. 편해. 워낙 베테랑이셔서 나한테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재활도 수시로 도와주시고. 정말? 구하길 잘했네? 그런 것 같아. 의족도 알아서 잘 관리해 주셔서 얼마나 편해졌어. 우리 아들이 참 똑똑해. 나만 생각해서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었네. 당신도 오히려 더 편해 보여. 당연히 편하지. 늘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래도 병원은 나도 같이 갈 거야. 지난번에 간병인이랑 둘이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둘이 가도 돼.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혼나기 전에 취미생활도 좀 하지 그래. 취미생활? 어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당신 저 철딱서니 없는 딸내미 키우는 것만 해도 버겁다. 우리 딸도 벌써 중학생이야. 몇 년 지나면 20살이고. 아들 하나 내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딸은 더 데리고 살자. 20살에 내보내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 애가 원하면 해줘야지. 아들도 그렇게 해줬잖아. 공부랑 개발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그랬지만 당신 딸내미가 뭐 그럴 위인은 되겠어? 내가 보기에 쟤는 밥벌이나 하면 다행이야. 당신 우리 아들 보고도 똑같은 소리 했었어. 기억나? 어? 아니, 뭐 자식은 그냥 언제나 애 같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집 가장이네. 감사하지 않아? 우리 아들 덕분에 나도 당신도 호강이다. 이제는 내가 잘 지내는 게 우리 아들한테 가장 좋은 일이겠지? 당연하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당신 건강만 생각해. 알겠어. 나도 그럴 테니까 당신도 아들 소원대로 취미 생활도 하나 가져. 당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어? 그림?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이 내 생일 선물로 나 그려줬던 거. 나 지금도 갖고 있잖아. 그건 그냥 스케치해준 거잖아. 제대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잘 그렸잖아. 순간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제 꿈은 화가였거든요. 이제와 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그리는 일러스트 같은 건 그릴만 하겠다 싶었어요. 갑자기 의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과연 될까 싶었는데 다시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재밌는 겁니다. 하루는 미술을 배우고 근처 백화점에 들렀어요. 아들 생일이 가까웠거든요. 회사 차리고 정신없는 아들에게 뭘 사주면 좋을까 돌아다니던 그때였죠. 청소하던 아저씨랑 부딪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간 저 앞에서 백화점 직원이 달려오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청소부가 실례를 끼쳤습니다. 혹시 옷이 손상되거나 한 것은 없나요? 아, 괜찮습니다. 물이 좀 튀긴 했는데. 바로 세탁 맡기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냥 티셔츠 입고 왔는데요, 뭘. 저희 VIP 고객님이시잖아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회원권 끊어주긴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알죠. 요즘 잘 나가는 젊은 대표로 인터뷰까지 하셨잖아요. 어머, 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실수한 그 청소부가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 청소부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혹시 나 모르겠어? 갑자기 청소부가 반말을 하자 백화점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김씨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VIP 고객님께 당장 사과하세요. 그제야 그 청소부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기, 저도 아는 분이네요. 네? 고객님께서 저희 청소부를 아신다고요? 혹시 잠깐 얘기할 시간을 좀... 그럼요. 잠시 라운지로 가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죠.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라운지에 있는 독방으로 갔어요. 청소부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필요하신 것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나 좀 출출한데. 직원이 난처한 듯 저를 보더라고요.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은 차 드시겠습니까?
네, 캐모마일로 부탁해요. 그 즈음엔 저도 부자로 살아가는데 좀 적응한 상태였어요. 눈앞에 청소부를 보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결혼은요? 안 했어. 내 처지에 결혼은 무슨. 처지가 어떤데? 딱 보면 알잖아. 백화점에서 겨우 청소 일이나 하고 있지. 넌 때깔 좋아 보인다. 그 청소부는 바로 제 조카의 생부였습니다. 아들이 잘 나가나 봐. 좋겠다. 마치 자기가 언니랑 사이에 낳은 우리 조카는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직원이 가져다준 빵과 음료를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 먹고 트림까지 하기에 말했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 네 아들이라며. 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겠지. 당신 아들은 안 궁금하고? 순간 조카의 생부가 멈칫하더라고요. 기억은 하나 보네.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굴길래 기억도 못하는 줄 알았어. 그 얘기는 뭐하러 해. 잘 지내고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네가 이 정도로 살면 네가 뭐라도 해줬겠지.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가 뭘 해준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나한테 다 해줬다고 생각하면서요. 인생이 참 재밌네. 지독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날이 다 오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 뭐? 내 덕분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댁 같은 형 묻었으면 속이 뒤집혔을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현명했네. 그러자 잠깐 말이 없던 조카 생부가 눈도 못 마주친 채 묻더라고요. 잘 지내지?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그 어떤 진실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후회하라고 말했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말해 뭐해? 알잖아. 나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던 동생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 명심해. 이 백화점에서 청소라도 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나한테 아는 척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댁 얼굴만 봐도 속이 부대껴서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아는 척할 생각을 했지? 자식도 나 몰라라 버리는 주제에? 하긴 그 정도 인간이니 이렇게 살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2번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아서 피할게. 호칭도 말투도 제대로 하고. 예, 사모님. 그래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선물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는데 아들이 또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 또 계약해요. 이번에는 우리 회사 기술을 아예 넘기게 돼서 규모가 더 커요. 회사 기술을 넘겨도 되는 거야? 넘기고 새로운 회사 또 만들려고요.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오빠, 나도 오빠랑 일할래. 괜히 다른 직장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럼 전공을 잘 정해야지. 좋아, 우리 남매가 이 지구를 정복하며 살자.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 오빠를 제일 좋아해요. 워낙 빠듯한 형편이었다 보니 사실 엄마나 아빠보다 오빠랑 보낸 시간이 더 길거든요. 지금도 그 점은 미안한데 우리 애들은 그런 우리한테 늘 감사하다고만 해요. 엄마, 이번에도 계약금 넣을 테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매번 안 그래도 된다니까. 지난번에도 계약금 말고도 잔금 남은 거 다 보내줬잖아. 그 돈도 평생 쓰겠다. 엄마는 받아도 되지. 내 엄마니까. 툭 하면 이모라고 부를 땐 언제고. 그래도 이제 제대로 엄마라고 하네.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요.
엄마는 내 엄마지. 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엄마도 내 엄마고. 언니가 널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상상도 못하겠다. 그때는 언니 선택이 너무 밉고 무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넌 너희 엄마 닮았어. 너희 엄마도 진짜 현명하고 똑똑했던 거야.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온 아이를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던 거지. 나라면 그런 선택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르고 싶으면 불러도 돼. 네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언니가 맞아. 나한테는 두 분 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엄마예요. 그분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엄마는 나를 존재하게 해줬고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요. 엄마 덕분에 나는 아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잖아. 너한테 그런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엄마. 분명 아들의 생일 잔치로 모인 건데 갑자기 어버이날이 돼버린 거 있죠. 우리 철부지 딸내미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이중으로 용돈을 받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었고 결국 오빠한테 용돈을 또 받은 걸 딱 걸리고 말았죠. 이렇게 편안하고 화목한 날이 올 거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린다 싶었는데 남편의 두 다리가 사라지질 않나. 그런데 또 그 상황을 우리 아들이 능력으로 타파해 주니 저는 이제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늘 제 걱정만 해요. 저만큼은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기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요즘은 일과가 하나 더 늘었어요. 바로 운동. 집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남편도 나름 휠체어에 앉아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소원대로 아들이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게 건강하게 곁을 지키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를 다시 만나면 다 공치사해야죠. 부탁대로 언니 아들 이렇게 잘 키웠다고요.